제48강 7단원의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896번 문제입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57일 때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하면 우리가 미지수를 잡아줄 때 가운데 x를 놓고요. 그리고 x에 1 한 번 더한 거, 그리고 x에 1 한 번 빼서 이렇게 세 자연수를 만들어줄 수 있고, 가장 큰 자연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x를 구하기 위해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다 더하면 57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x-1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을 하면 57이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자, 이때 x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3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3x는 57이 되는 거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3, 1은 3, 3, 9, 27, 19가 되겠죠. 자, 정답을 19라고 해주면 안 되죠. 가장 큰 자연수를 원했으니까요. 1을 더해주면 20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97번 문제입니다.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자릿수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1의 자리 숫자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줄 거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의 2배보다 7만큼 크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거 해본 적 있죠? 자, 앞에다가 x를 놔줘요. 그리고 나서 이 숫자를 표현해보면 우리 그냥 x 더하기 8 하면 안 되죠? 10의 자리 숫자에는 10을 곱해서 10x,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처음 수라는 거예요. 그럼 바꾼 수는 어떻게 바뀐 거냐면, 자, 여기서 바꾸면 이 부분을 가져와서 바꾼 수는 자리가 바뀌어요. 여기가 8이 되고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얘도 표현해보면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더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 숫자를 바꾸면, 즉 바꾼 수는, 자, 바꾼 수를 정리해보면 80 플러스 x는 처음 수의, 자, 처음 수는 10x 더하기 8이 되는 거고, 이거의 2배보다 7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7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정리해보면 80 더하기 x는 그대로 놓고 20x 더하기 16, 그리고 더하기 7을 해줍니다. 자, 우리 16과 7을 더하면 2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20x가 좌변으로 가면 19x가 되는데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80이 우변으로 오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80에서 23을 빼주면 57이 됩니다. 마마는 뿔뿔로 바뀔 거고, 양변을 똑같이 19로 나눠주면요, 3으로 딱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x가 3이 나왔으니까 처음 수는 어떻게 돼요? x 자리에 이렇게 3을 대입해주면 정답은 38이 되겠습니다. 898번 문제입니다. 현재 우찬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만 원이고요. 세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3만 1,000원입니다. 자, 이때 두 사람이 각각 매일 1,000원씩 사용을 할 건데, 우찬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세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2배가 되는 것은 며칠 후인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우선은 우찬이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찬이는 원래 얼마가 있었냐면 5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매일 1,000원씩 써요. 그럼 1,000원 이렇게 놓고 며칠 동안 썼는지는 모르죠. 자, 여기서 물어보는 며칠 후를 x라고 한다면 1,000 곱하기 x만큼 돈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진이는 3만 1,000원이 있었고, 똑같이 하루에 1,000원씩 x일 동안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식을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돈을 쓰고 나서 우찬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럼 얘는 이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요만큼이 되는 건데, 이렇게 세진이의 돈의 2배를 했을 때 우찬이랑 같아지는 x를 구해달라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해볼게요. 2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쪽에 나눠주면 얘는 25,000이 되고, 자, 그리고 여기도 나눠주면 얘는 500이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500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1000이 좌변으로 오면
플러스 500x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 31,000에서 25,000을 빼주면 얼마가 돼요? 6,000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 두 개를 지워주고 5로 약분을 하면 x는 12가 됩니다. 자, 벌써 나왔네요. 그럼 이 문제는 며칠 후인지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2일이 되겠습니다. 899번 문제입니다. 길이가 120cm인 철사를 구부려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2대1이 되도록, 자, 이 얘기는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대1이라는 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배 더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우선은 120cm의 철사를 구부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 구하고 싶은 거를 x로 놓으면 좋긴 한데 지금 보면 가로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세로를 x로 놔주면 식을 만들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서로 2배 관계가 되려면 가로가 2배 더 길어야 되니까 2x 이렇게 놔주면 조금 더 편한 거죠. 자,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가 아니라 2x라는 거,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의 단서는 길이가 120cm인 철사로 직사각형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둘레가 12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식을 만들려면 우리 둘레의 길이는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세로랑 가로를 더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왜냐면 2개씩 있어요. 그러면 120이랑 같은 겁니다. 자, 둘레랑 같아져요. 양변을 먼저 2로 나눠주면 60이 될 거고 좌변 계산하면 3x는 60이 됩니다. 자, 이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20이 되는 거고,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 세로를 물어본 게 아니죠? 가로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2배 해주면 가로의 길이는 40cm가 되겠습니다. 90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m, 세로의 길이가 25m인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이 있습니다. 자, 이때 폭이 6m로 일정한 길과, 자, 6m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길과 또 폭이 xm로 일정한 길을 만들었더니, 자, xm는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요만큼 이렇게 만들었더니 길을 제외한 잔디밭의 넓이가 480이 되었다. 이렇게 단서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길을 제외한 잔디밭의 넓이는 이렇게. 그럼 이때 x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문제는 우리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30m 그리고 25m는 그대로 씁니다. 자, 우리 단위를 한번 빼고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얘네를 조각 맞추기 하듯이 다 붙여주라고 했죠. 자, 이쪽으로 당겨주고 얘는 위로 올려주고 얘는 이렇게 올려서 완벽하게 딱 붙게 만들어요. 서로 붙게 만들어주면, 자,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6m고 여기도 어차피 6m잖아요. 그럼 딱 붙여놓고 나면 이 오른쪽에는 6m의 폭이 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위로 착착 올려주면 이 밑에 xm의 폭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딱 붙여놓고 나면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6m 이렇게 되는 거고 이만큼이 xm가 되고, 자, 얘네를 다 옮겨놨을 때 이 잔디밭의 넓이는 어디예요? 요만큼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 넓이가 뭐가 나온 거냐면 480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식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가로의 길이를 먼저 정해주려면, 자, 30에서 6을 빼줘야 되죠. 여기는 24m가 될 거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25에서 x를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 480과 같다. 이걸로 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25-x 곱하기 24는 여기다 써볼 거고, 그 결과는 480이랑 같다고 합니다. 자, 우리 괄호 풀기 전에 약분 먼저 가능할 것 같아요. 24로 나눠주면 얘는 20이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x 그대로 두고 25가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마마는 뿔뿔이 되면서 이때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901번 문제입니다. 수철이네 학교에 작년에 전체 학생은 650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작년인지 올해인지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서는 작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는 8% 증가했고 여학생은 2명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올해의 남학생 수를 미지수로 놓게 되면요. 식을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왜냐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미지수는 작년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학생 수도 필요하면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학생 수는요, 650이 전체니까 650에서 X를 빼주면 여학생 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 보면 여학생은 2명 감소했어요. 정확하게 그냥 알려주고 있죠. 자, 이럴 때는 그냥 남학생만 미지수로 둬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우선 만들어 볼게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가 8% 증가했대요. 그러면 작년의 남학생 수 곱하기 100분의 8을 해주면 증가한 남학생 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학생 수는 그냥 2명 감소했다고 했으니까요. 이를 빼줘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는 4% 증가했어요. 그럼 작년이 650명이었는데 이거에 4%만큼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4라고 놔줄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똑같이 100을 다 곱해줍니다. 여기 0 2개가 되고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정리해보면 8x 마이너스 200은 650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자, 선생님은 4를 곱하기 전에 전부 다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걸 확인해서 나누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긴 2가 되고 50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거는 2x는 자, 여기 마이너스 50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700이 될 거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350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350을 그냥 답하면 안 되죠. 왜냐면 작년의 남학생 수를 350이라고 놓은 거잖아요. 그럼 올해의 남학생 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작년에 350명이었고요. 그리고 얼만큼 증가했다고 했어요? 8%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350 곱하기 100분의 8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우선 여기는 0,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5분의 4가 될 거고요. 자, 또 5로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럼 7이 되면서 7, 4, 28이 되죠. 그럼 증가한 남학생 수는 28이니까 350 더하기 28을 하면 올해의 남학생 수는 378명이 되겠습니다. 902번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의 입학시험에서 입학 지원자의 남녀 비는 4대 3이고요. 합격자의 남녀 비는 5대 3, 불합격자의 남녀 비는 1대 1. 합격자 수가 160명이라는 이런 많은 단서를 가지고 입학 지원자 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 합격자 수도 나와 있고 합격자의 남녀비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표를 그려보면 조금 더 정리가 잘 되는데요. 칸을 이렇게 4칸을 만들어주세요. 자, 어차피 나만 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시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4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여기는 남, 여기는 여, 자, 여기는 합격자, 자, 여기는 또 불합격자. 그리고 요 아래랑 옆에는 총 인원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나와 있는 게 합격자 수가 160명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160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남녀의 비가 5대 3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비례 배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5대 3이라는 건 내가 8등분 했을 때 5만큼은 남자 그리고 3만큼은 여자라는 뜻이 되죠. 160 곱하기 5하고 3을 더하면 8분의 자, 5를 했을 때는 남자 지원자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20이 될 거고 100이 나오죠. 아, 그러면 합격자에서 100명은 남자 지원자란 뜻이고요. 자, 둘이 더해서 16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60을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봐야 되냐면 자, 불합격자의 남녀의 비가 1대1이다. 이거는 인원수가 똑같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미지수를 잡아줄 건데 가장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남녀의 비. 여기에 지원한 남녀의 비는 4대 3이래요. 이거 가지고 여기와 여기에 해당하는 걸 한번 잡아볼 건데요. 4대 3이라는 거는 인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례상수 x를 이렇게 곱해서 총 지원자의 남자의 수는 4x 그리고 여자 지원자 수는 3x
이렇게 놓을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입학 지원자 수니까 둘이 더해서 7x가 됩니다. 자, 우선은 x를 구해야겠죠? x를 구하는 식은 불합격자의 남녀의 비가 도와줍니다. 자, 1대1은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합격자 수를 생각해보면 총 4x명에서 합격자 100을 빼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총 3x명에서 합격자 60명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어떻대요? 같대요. 이걸로 x를 찾아주겠습니다. 그럼 4x-100은 3x-60이랑 같을 거고, 3x가 좌변으로 오면 x는 마이너스 100이 우변으로 가서 40이 됩니다. 자, 이때 40을 답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비례상수를 구한 거고 최종적으로 7x가 정답이 되니까 7 곱하기 40을 하면 280이 되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80이 되겠습니다. 903번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시속 70km로 자동차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출발한 지 9분 후에 두고 간 물건이 발견되어서 아버지가 자동차를 타고 뒤따라갔다고 해요. 자, 이때 아버지는 시속 100km로 운전을 한다면 아버지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나요? 이런 문제인데요. 자, 우리 단서 체크를 먼저 해보기 위해서 T자 공식을 두 개를 가지고 올 거고, 여기 첫 번째는 어머니에 대한 단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속력밖에 몰라요. 어머니는 시속 70km, 자, 70 이렇게 써줄 거고, 그리고 아버지는 시속 100km 이렇게 놓고 나서 조금 더 단서를 잡기 위해 이해하기 편하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는 집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 중이었어요. 자, 어머니는 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가다가, 자, 아버지랑 여기쯤에서 딱 만났다고 하면, 아버지도 집에서 9분 늦게 출발했지만 조금 더 빠른 속력으로 여기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다르지만요. 집에서 출발해서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됐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동한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거리가 같으니까 이걸로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자,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시간에서 미지수가 이제 생기게 될 건데, 여기서 원하는 건 아버지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아버지의 시간을 x분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항상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분이라고 해서, 자, 무조건 분이라고 놔주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분으로 놓고 싶으면 속력을 분속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왜냐하면 공식에 적용을 하려면 단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시속은 그대로 두고 얘를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으로 구하고 마지막에 답할 때 분으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자, 아버지가 집에 9분 동안 있는 동안에 어머니는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어머니는 9분을 갖고, 자, 여기 있는 9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면 분모에 60을 써서 60분의 9 시간이 됩니다. 자, 3으로 약분하면 20분의 3 시간이 되겠죠. 단위는 시간. 그러면 20분의 3만큼은 어머니는 가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X시간 동안 오잖아요? 그동안 어머니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X시간을 달리고 아버지와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했으면 이 부분에 20분의 3 더하기 X. 자,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X가 됩니다. 자, 우리 이동한 거리가 같기 때문에 거리 공식 만들어주면 70 곱하기 20분의 3 더하기 X는 100 곱하기 X랑 같아지게 됩니다. 자, 양변을 이렇게 15로 약분을 해주고요. 전개하면 20분의 21 더하기 7X는 10X랑 같을 거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3X는 20분의 21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20분의 21이 될 거고, 마마는 뿔뿔로 바뀌고요. 양변에 3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X는 이렇게 약분되면 7이 되면서 20분의 7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분의 7을 그냥 답으로 해주면 안 되죠. 우리는 시간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몇 분 후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으로 바꾸는 방법은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60을 곱해줘요. 그러면 약분 되면서 3이 돼서 21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구했을 때는 20분의 7 시간. 자, 항상 이렇게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으로 바꿔주면 21분.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04번 문제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480m인 호수가 있습니다. 현정이와 성현이가 각각 초속 10m 그리고 초속 7m로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할 거고 같은 방향으로 16분 동안 달린다면 총 몇 번 만나게 되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평소에 풀던 거랑은 끝에가 조금 달라서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끝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우선 이 문제 안에서는 속력이 일정합니다. 자,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으로 접근을 했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을 안다면 16분 동안 이 16분 안에 몇 번 만나는지 우리가 배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시간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T자 공식을 가지고 올 거고 부르기 편하게 현정이에 대한 단서를 A 그리고 성현이에 대한 단서를 B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를 A 그리고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직은 나와 있는 게 속력밖에 없으니까 현정이의 속력은 초속 10m 그리고 성현이의 속력은 초속 7m가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려놓고 둘레가 480m인 호수 이렇게 체크합니다. 여기서 같이 동시에 출발했다라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서 A도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B도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봐야 될 거는 속력의 차이예요. 지금 보면 A가 조금 더 빨라요. 그 얘기는 동시에 출발을 하더라도 A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자, 이때는 B랑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겠죠. 자, 왜냐면요. 조금 더 빠른 사람이 이렇게 느린 사람 있죠. 이 사람을 추월하려고 하는 순간 만날 수 있는 건데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는 B가 A를 역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한 바퀴는 돌고 와야 됩니다. 뭐 물론 몇 바퀴를 더 돌고 나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항상 한 바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한 요 정도에서 만났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자, 출발은 동시에 한 겁니다. 그러면 성현이 같은 경우도 자, 동시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만나게 될 건데 그럼 현정이 입장에서는 한 바퀴를 일단 다 돌고 그리고 다시 출발점에 온 다음에 성현이가 간 것만큼 자, 다른 색깔로 체크를 해볼게요. 이만큼을 더 가야 여기서 딱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는 성현이가 있을 거고 자, 여기에는 이제 현정이가 있게 되겠죠. 여기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뭐냐면요. 자, 둘한테 흘러간 시간은 일단 똑같아요. 자, 왜냐면 동시에 출발을 했고 같은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흘러간 시간이 X초라고 한다면 현정이도 X초 후에 만나게 되고 성현이도 X초 후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둘이 달린 거리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고 자, 이쪽에 와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한 번 더 복습해보면 여기 있는 이 초록색은 여기 있는 이 분홍색이랑 같습니다. 자, 길이가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현정이가 성현이가 달린 것만큼 똑같이 달려야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이동한 거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를 지워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요 파란색과 초록색을 더한 것이 현정이가 달린 거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성현이가 달린 거리는 이 초록색이잖아요. 얘를 딱 빼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한 바퀴 차이가 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분홍색과 초록색은 같아서 얘를 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이 파란색과 초록색을 더한 게 현정이가 달린 거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성현이가 달린 거리를 탁 빼버리면 정확하게 한 바퀴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걸로 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현정이가 달린 거리는 10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윤이가 달린 거리는 7x가 됩니다. 둘이 빼면 정확하게 한 바퀴 차이가 나니까 480과 같다. 이렇게 낮을 수 있고 이때 3x는 480이 되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160이 됩니다. 자, 이거 단위는 지금 초예요, 초. 이렇게 된 거고 이제는 여기서 원하는 걸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딱 이 순간, 여기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 160초가 걸렸대요. 160초가 될 거고 그리고 속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16분 동안 몇 번을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요. 우선 16분을 초로 바꿔주세요. 초로 바꾸는 방법은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60을 곱하면 960초가 될 거고 960초 안에 160이 몇 번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거는 간단하죠? 우리 960을 160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자, 이렇게 약분되고 16과 96을 약분하면 6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960초 안에 160초가 6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 문제는 몇 번 만나나요? 하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6번이 되겠습니다. 905번 문제입니다. 원가에 4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정가에서 1,600원을 할인해서 판매했더니 1,400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걸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우리 정가를 구하는 공식은요. 자, 원가 더하기 이익으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원가는 뭐예요? 내가 사오는 금액이죠. 거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해주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원가를 x로 놓고 정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는 x1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40% 이익을 붙일 거예요. 원가의 40% 이익이라는 건 x 곱하기 100분의 40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우리 100분의 40을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통분해서 우리 동묘한 계산까지 해주면 이 앞에는 5분의 5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5분의 7x가 정가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5분의 7x만큼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물건이 팔리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는 5분의 7x로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정가에서 1,600원을 할인해요. 자, 요게 판매 금액이 될 거고 여기에서 이익이 1,400원이 생겼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익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요. 이익은 원가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가에서 원가를 빼주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방정식은요. 여기에서 자, 얘가 판매 금액인데요. 여기서 원가 x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익이 될 거고 1,400원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전부 다 5를 먼저 곱해줄게요. 자, 여기도 곱하기 5를 해주고 자, 여기도 곱하기 5 그리고 이쪽도 곱하기 5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얘는 약분돼서 7x가 될 거고요. 그리고 1,600원에 5를 곱하게 되면 16 곱하기 5를 했을 때 6, 5, 30, 80이 되고 공 2개를 붙여주면 8,000원이 되죠. 거기다 마이너스 5x는 자, 우리 또 1,400 곱하기 5를 해보면 14에다가 5를 곱하면 20에 70이 될 거고 공 2개를 붙여주면 7,000원이 됩니다. 7x에서 5x를 먼저 빼주면 2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8,000이 우변으로 가면 15,000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2, 7에 14, 2, 50 그리고 공 2개를 붙여주면 되죠. 자, 원가를 물어봤으니까요. 1번에 대한 정답은 7,500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물건의 정가를 구하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처음에 5분의 7x 이게 정가였잖아요. 그래서 5분의 7 곱하기 x 자리에 7,500원을 대입해 주세요. 그럼 5로 약분했을 때 5, 1은 5, 5, 5, 25 이렇게 될 거고 1,500과 7을 곱해주게 되면요. 1,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두 번째 정답, 정가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906번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자, 우리 일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우리 완성되는 거는 숫자 1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A 같은 경우는 얘를 완성하는데 8일이 걸리고 B는 1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완성하는 게 1이에요. 그런데 8일이 걸린다는 얘기는 8등분 했을 때 한 칸만큼 하루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하루에 8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16등분하고 그 중에 한 칸을 하루에 할 수 있는 거니까 16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처음에 A가 2일 동안 일을 한 후에 A, B가 함께 일해서 일을 완성했다고 해요. 자, 우리 완성되는 건 1이잖아요. 그걸로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우선은 A는 하루에 8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는데 2일 동안 혼자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A와 B가 함께 일을 해서 완성했는데요. 함께 며칠을 일했는지 안 나와 있죠. 함께 일한 그 일수를 x1이라고 놓게 되면 일단 A는 자 8분의 1만큼 할 수 있는데 x일 동안 일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B도 똑같이 하루에 16분의 1만큼 할 수 있는데 x1을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놨더니 완성이 됐으니까 결과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16을 곱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16을 곱하고, 자, 여기도 16을 곱해주고, 여기도 16을 곱해줍니다. 약분했을 때 2가 될 거고요. 자,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 1이 되겠죠. 그럼 앞에서는 4 더하기 2x 더하기 x는 16이 될 거고, 3x는 4가 우변으로 가면 12가 되고, 이때 x는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거는 A는 며칠 동안 일했는지 물어봤어요. 자, 얘를 구해주는 방법은, 자,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 2일 동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X일 동안은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X가 4일 동안 일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2일과 4일을 더해서 정답은 6일이 되겠습니다. 907번 문제입니다. 강당의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을 건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5명이 앉지 못하고요. 자, 이거는 우리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의자 3개가 비어있고 마지막 의자에는 4명이 앉는다고 합니다. 자, 이때 학생 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강당에 있는 의자의 개수 있죠. 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X개라고 놓을 거고, 그리고 학생 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 수를 표현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우선은 강당의 의자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의자에 4명씩 앉아요. 4명씩 앉고 나면 5명이 앉지 못한다. 이거를 표현해 보면, 자, 여기에는 하나, 둘, 셋, 4명이 앉고요. 자, 여기도 4명이 다 앉아요. 그리고 여기도 4명이 다 앉습니다. 의자가 남은 게 아니라 학생 5명이 앉지 못했으니까 학생 5명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 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자가 X개가 있어요. 그럼 4명씩 X개의 의자에는 분명히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4X명의 학생이 있을 거고 앉지 못한 5명을 따로 더해줍니다. 그럼 이만큼이 뭐가 돼요? 학생 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 있으니까, 자,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자, 이번엔 5명씩 앉을 거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의자가 3개가 남았대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서는 5명씩 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 여기도 다 앉았고요. 여기도 다 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빈 의자가 몇 개가 남았냐면요. 여기서 여기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빈 의자가 3개가 남았습니다. 여기는 3개의 빈 의자가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마지막 의자에는 4명이 앉는데요. 5명이 다 앉지 못하고 4명만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3개가 남아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자의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X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학생 수를 표현하려면 정확하게 5명이 꽉꽉 채워서 앉은 의자의 개수를 표현해 보면 X개에서 자, 몇 개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3개랑 1개의 의자가 있으니까 4개의 의자를 빼줘야 됩니다.
여기에 4를 빼주면 이만큼에는 분명하게 5명씩 앉아 있는 거죠. 그럼 학생수를 표현했을 때, 자, 5명씩 x-4개의 의자에는 분명히 앉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4명은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의자는 여기 의자의 개수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학생수예요. 자, 우리 학생수는 변하지 않는 거라서 이거랑 이거는 같아야 됩니다. 얘로 방정식을 세워주면 4x 플러스 5는 여기도 바로 전개 정리해 볼게요. 자, 5x 20에서 4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에서 4를 더하면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5x가 좌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x 5가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줄 수 있고요. x가 21이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학생수를 물어봤으니까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식이 조금 더 간단하죠. 여기 있는 x자리에 21을 대입해주면 학생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대입하고 나면요. 4랑 21을 곱하면 84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5를 더해주면 8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90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달력에서 이런 모양으로 날짜 5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 모양 안에 들어있는 날짜를 다 더했을 때 115가 되도록 날짜 5개를 선택할 건데 가운데 있는 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이 모양에서 우리가 미지수를 잡아주게 되면요. 우선은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수를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x로 이렇게 놔주세요. 그러면 x 오른쪽에 있는 날짜는요. 항상 하루 더 간 거죠. 그럼 1을 더해주면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날짜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날짜는 하루 전이니까 x-1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정확하게 x가 여기 있을 때 일주일 전으로 가면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자, 달력 입장에서 보면 누구냐면 자, 9가 여기 있어요. 그럼 2는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있는 날짜입니다. 자, 우리 일주일 전을 표현하는 방법은 x에서 7을 빼주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날짜는 x에서 정확하게 일주일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는 x 플러스 7이라고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더해서 115가 나오게 되는 x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보면요. 자, x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5x가 될 거고 그리고 숫자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고 마이너스 7과 7을 더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거 다 더하면 5x만 남게 되는 거고 우변은 11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양변을 5로 나눠주면 x는 5, 20, 5, 35가 되면서 그냥 바로 나왔어요. 가운데 있는 수는 뭐가 되는 거죠? 23이 되겠습니다. 909번 문제입니다. 규린의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을 포함해서 모두 4명입니다. 규린의 가족의 나이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단서를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보면 현재 규리의 나이, 자, 규리가 등장을 했고요. 이거의 3배에 2살을 더하면 어머니의 나이인 44살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규리의 나이를 x라고 놓고 식을 세워보면 규리 나이를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규리의 나이에 3배를 하면 3x가 될 거고 거기에 2살을 더하면 어머니 나이인 44세 이거랑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얘를 풀어주는 방법은 3x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42가 되겠죠.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3, 1은 3, 3, 4, 12가 되면서 규리의 나이가 14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조건에서는 현재 남동생의 나이는 규리의 나이의 7분의 6배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남동생의 나이를 한번 체크해보면 이렇게 놓고 규리의 나이가 14살이라고 했는데 이거 의라고 하면 곱하기로 연결할 수 있고 7분의 6을 곱해주면 남동생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12가 되면서 아, 남동생의 나이는 12살이었구나. 이렇게 또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다조건을 보면
17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남동생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나이를 또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나이를 y라고 놓겠습니다. 자, 문자가 겹치지 않게 그냥 y라고 놓고요. 17년 후라는 거는 y에다가 아버지의 나이에다가 17년이 흘렀으니까 17을 더해줘야 되고, 자, 남동생의 나이는 12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17년이 흘렀으니까 17을 더해주고 남동생의 나이에 2배가 되면 아버지 나이랑 같아진대요.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정리해보면, 자, y는 17은 조금 이따 이양할게요. 여기 먼저 분배 법칙으로 정리하면 24 더하기 17 곱하기 2를 하면 34가 될 거고, 자, 여기 있는 17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둘이 먼저 더해줄게요. 그럼 이때는 58이 되는 거고, 58에서 17을 빼주면, 자, 그대로 y가 나올 수 있죠. 58에서 17을 빼면 41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누구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나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y 자체가 정답이 되면서 정답은 41살이 되겠습니다. 910번 문제입니다. 현진이는 친구들과 박물관에 가서 입장권을 사려고 합니다. 한 명당 2,000원씩 거두면 1,800원이 부족하고요. 2,200원씩 거두면 600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현진이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박물관에 입장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구할 수 있게 2가지 단서를 주고 있고, 이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뭐냐면 현진이와 친구들, 자, 입장하려는 사람 수를 X명이라고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한 명당 2,000원씩 걷어요. 그러면 2,000 곱하기 X만큼 돈이 걷어졌는데 1,800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박물관에 입장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표현할 거잖아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1,800원이 더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자, 또 2,200원씩 X명한테 거두면 2,200 곱하기 X만큼 돈이 생기는데 그러면 600원이 남는데요. 그 얘기는 박물관에 입장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600원이 남게 됐으니까, 자, 600원을 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자, 양쪽 다 입장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X를 먼저 구해볼 건데 2200X가 좌변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00X가 될 거고요. 1800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2400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꿀 수 있고 공 2개 지워주고요. 자, 또 2로 이렇게 약분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우선은 X가 나왔습니다. 자, X는 12가 될 거고, 여기서 X는 우리 뭐로 잡은 거예요? 박물관에 가려는 사람 수를 잡아준 거죠. 그럼 박물관에 입장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좌변, 우변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하기 조금 더 쉬운 좌변의 X 자리에 12를 대입해 줍니다. 자, 이렇게 대입하고 정리해보면요. 2,000 곱하기 12를 하면 24,000이 될 거고, 여기에 1,800원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둘이 더한 결과는 25,800원이 되겠습니다. 911번 문제입니다. 42km 떨어진 두 지점 A, B 사이를 시속 60km로 달리는 열차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계속해서 시속 60km로 달릴 건데 A 지점을 출발한 후에 열차에 이상이 생겨서 시속 40km로 감속해서 운행을 하였더니 B 지점에 도착하는 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8분 늦게 도착하게 되었대요. 자, 이게 단서입니다. 그러면서 열차가 시속 60km로 달린 거리를 구해달라는 거죠. 우선은 우리 단서 체크해야 되니까 이렇게 2가지 T자 공식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자, 이 앞쪽에서는 우리 시속 60km로 달릴 때 단서를 써줄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시속 40km로 달릴 때 단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여기가 A, 자, 여기가 B라고 할게요. 먼저 나와 있는 거는 A, B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 42km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요 정도에서 고장이 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속 60km로 달려요. 이렇게 달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속 40km로 달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서를 봤더니요. 지금 마침 뭐도 없냐면 거리도 지금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것도 거리니까 시속 60km로 달린 거리를 xkm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시속 40km로 달린 거리는요. 총 42니까 42에서 x를 뺀 것만큼 달리게 되겠죠? 거리도 이제 표현이 돼서 여기 체크를 해보면 자 얘는 x가 되고 여기는 42-x가 될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딱 어디가 비어요? 시간이 비어요. 그러면 우리 시간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시간에 대한 단서가 문제 속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갔더니 도착 예정 시간보다 8분이 늦게 도착했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냐면요. 원래는 시속 60km로만 달리죠. 그러니까 원래 걸리는 시간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여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60이고 그리고 분자에는 자 우리 42km 가잖아요. 그래서 42. 원래는 이만큼 걸려요. 이렇게 걸리는 건데 이것보다 8분이 더 걸린 겁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우리가 시속 60km로 달릴 때 걸린 시간은요. 60분의 x만큼 걸릴 거고 그리고 더하기 자 이쪽에서는 40분의 42 마이너스 x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60분의 42 시간만큼 걸리는데 8분이 더 걸렸으니까 여기다가 8분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지금 단위가 시속이니까 얘도 시간으로 바꿔주면 여기는 60분의 8로 바꿀 수 있고 그대로 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60분의 8이 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60분의 40이랑 8을 더해주면 자, 60분의 50으로 합쳐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양변에 우리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전부 다 120을 곱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120, 여기도 120. 이렇게 되면 약분돼서 2가 되고 자, 여기는 3이 될 거고 자, 항상 괄호 조심하세요. 그리고 얘는 약분돼서 2가 됩니다. 앞에서 2x 더하기 42에 3을 곱하면 126이 될 거고 마이너스 3x는 100이 됩니다.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126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26이 되죠. 자, 우리 마마를 뿔뿔로 바꿔주면 이때 x가 뭐가 나왔어요? 26이 된 거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x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6k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 문제만 모아놓고 푸니까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7단원의 7여권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